안녕하세요.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것은요. 처음 만나는 수능 영어입니다. 우리 주제 파악 유형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유형이죠. 주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유형 세 번째 시간으로서요. 오늘도 이 유형을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독해 능력 필요하겠죠. 따라서 지문 분석 해석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다시피 주제 문제는 23번에 구성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문을 봐서 주제를 파악해서 선택지 5개 중에서 골라주는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적용해서 문제풀이 방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단계 중심 소재를 파악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요. 이 지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중심 소재가 무엇인지 또 그거에 대한 간략한 의견 정도까지도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파악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어구들이라든지 또는 중요하다고 파악되는 것들을 통해서 파악해 주시면 되겠다. 반복되는 것 같은 경우는요. 단어 반복도 있지만 의미 반복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간략하게 한번 해석해 보죠. The interaction of workers. 상호작용입니다. 근데 workers라 되어져 있으니까 노동자들의 상호작용이 되겠죠.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다른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누구랑요? With the host population. 자, host population이라고 하면 현지 주민들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이요. Might increase productivity. 생산성을요. 향상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뭘 덕분에요? Due to positive externalities. 어떤 겁니까? 긍정적인 외부 효과 덕분에가 되는 거죠. 뭐와 같은요? Knowledge spillovers. 지식 파급과 같은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is is only an advantage up to a certain degree. 이것은요. 장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단지 장점인데 어디에 대한 장점이냐? Up to a certain degree. 어느 정도까지만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중심 소재 파악해 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또는 positive externalities로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문화적 배경이 다른 것이었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외부 효과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의미적으로 똑같은 얘기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의견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긍정적인 외부 효과에 대한 얘기가 되겠구나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건 어디 있습니까? 자, 요 뒤에 있는 거죠. only하고 a certain degree. 자, 어떻대요? 한정적 효과래요. 아, 이러니까 이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한정적이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되겠네요. 요 정도까지가 우리가 중심 소재 파악하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정답의 범위 축소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파악한 것을 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선택지에 적용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문화적 배경, 요게 2번과 4번에 나와져 있죠. Cultural diversity, 그 다음에 across countries, 요게 해당이 되겠고요. 자, 한정적 효과도 적용해 보면요. 두 번째, 세 번째 나와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Constructive aspects, negative perspectives라 되어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주실 수가 있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확실하게 아닌 것 1번과 5번 아예 해당이 되지 않겠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고요. 자, 3번과 4번 같은 경우도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일 가능성이 좀 적겠죠. 실제로 해서 2번이 정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까지만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 찾아주는 것입니다. 자, 주제 문장 찾는 거 문맥으로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문맥 찾기 조금 어려울 때는 힌트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요. 이 힌트라고 하는 게 문맥을 통해서 적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문장에서도 힌트가 나올 수는 있어요. 다만 그 부분이 주제문은 아니지만 주제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도 주제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도 많긴 하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주제 힌트는요. 우선 도입에 대한 결론이죠.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도입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론이 세 번째 문장에서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세 번째 문장이 뭐가 되겠다? 주제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cause라 되어져 있는 거 원인이 되다라고 하는 뜻이죠. 요것도 주제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우리가 다 해석했고요. 세 번째 문장 잠깐 볼게요. When the variety of background is too large, 배경의 다양성이 너무 클 때요. 끊어갈게요. Fractionalization may cause excessive transaction cost.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요. 과도한 거래 비용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뭐에 있어서요? 의사소통에 있어서요. 자, 그리고 그것이요. which may lower productivity. 뭐 할 수 있다고 합니까?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세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제 찾아낼 수 있겠네요. 주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거 뭡니까? 다양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이지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인 거죠.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 정답 선택하기입니다. 주제 우리가 파악했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 정답 범위도 축소해놨죠. 따라서 그 두 번째에다 한번 적용해 봅시다. 2번입니다. 자, 다양성이 너무 큰 경우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거. 다양성이라 되어져 있는 것이 어떤 거 있다? 부정적인, 좀 반대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번이 주제와 일치하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풀이 했고요. 자, 이제는 뭐 하겠습니까? 정확한 독해를 위한 지문 분석 및 해석하겠습니다. 자, 이게 없으면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겠습니다. The interaction of workers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with the host population might increase productivity due to positive externalities like knowledge spillovers. The interaction이라 되어진 얘가 주어가 되겠고요. of workers가 얘를 꾸며주고 있죠. from부터 시작해서 backgrounds까지가 이 workers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with부터 시작해서 population까지 부사 처리해주시면 되겠고요. might increase라 되어진 여기가 동사입니다.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고요. productivity 여기 목적어가 되겠죠. due to부터 시작해서 externalities 뒤에 like로 시작되는 전치사구 같은 경우는요. 이 앞에 있는 externalities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상호작용이죠. 자, 근데 이 노동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랑 비교했을 때요? 현지 주민들과 비교했을 때요. 자, 이러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뭐 덕분에요? 긍정적인 외부 효과들 때문에요. 뭐와 같은 거죠? 바로 지식의 파급과 같은 것들입니다.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This is only an advantage up to a certain degree. 자, this라 되어져 있는 게 주어가 되겠고요. 이 this는 앞에 첫 번째 문장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is가 동사가 되겠고요. only 부사, an advantage 여기가 보호입니다. up부터 뒤에 전체 묶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은요. 단지 이점이라고 합니다. 장점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요? up to a certain degree. 어느 정도까지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서론이죠. 서론 중에서도 뭐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도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가보죠. 세 번째 문장입니다. When the variety of backgrounds is too large, fractionalization may cause excessive transaction cost for communication, which may lower productivity. 자, when이 접속사가 되는 거가 되겠고요. The variety, 여기 주어가 되겠죠. of부터 backgrounds까지가 얘를 꾸며주고 있고요. 이사 동사, to는 부사입니다. large가 보호가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to라고 하는 거 부정적인 표현인 거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fractionalization,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may cause,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excessive transaction cost라 되어진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for부터 communication이 이 cost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 쉼표 나오고 위치 나오죠. 계속조용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요 위치가 가리키는 건 앞에 내용 전체입니다. 위치부터 뒤에 전체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위치는 접속사이자 주격으로 쓰였고요. may lower이 동사가 되겠고요. productivity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의 다양성이 너무 클 때요. 끊어갈게요.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요. 과도한 거래 비용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뭐에 있어서요? 의사소통에 있어서요. 그리고 이것이요. 생산성을 낮출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인데 요 세 번째가 주제였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도입 뒷부분에 나와서 주제가 언급되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부터가 이제 본론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네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Diversity not only impacts the labor market but may also affect the quality of life in a location. Diversity 여기 주어가 되겠고요. 자, not only 나와져 있죠. impact가 되어져 있는 게 동사가 되겠고요. The labor market 목적어고요. but also 나와져 있습니다. may affect 여기 동사가 되겠고요. the quality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of life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겠죠. in부터 location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Not only A
but also B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A뿐만 아니라 B도고 B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요, 끊어갈게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어디에서요? in a location, 한 지역에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본론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 부연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A tolerant native population may value a multifunctional city or region because of an increase in the range of available goods and services. 자, a tolerant native population,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may value, 여기 동사입니다. A multicultural city or region, 여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because of부터 시작해서 increase까지, 그 다음 in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에 해당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끊어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적인 현지 주민들은요, 다문화의 도시나 지역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왜 그렇죠? 증가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뭐에 있어서의 증가예요? 이용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들의 범위의 증가가 되겠네요. On the other hand, diversity could be perceived as an unattractive feature if natives perceive it as a distortion of what they consider to be their national identity. 자, on the other hand,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diversity, 여기 주어가 되겠죠. could be perceived, 여기가 동사인데 지금 수동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as부터 시작해서 feature까지, if가 접속사입니다. native가 주어가 되겠죠. perceive가 동사가 되겠고요. it이 목적어입니다. as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 구성될 수 있겠고요. 자, 안에 좀 보시면요. as에 걸려져 있는 이 distortion이라 되어져 있는 게 명사지 않습니까? of부터 뒤에서 얘를 꾸며주고 있는데 뒤에 what절이 of에 걸려져 있는 이렇게 명사절로서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안에 봅시다. what은요,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they가 주어입니다. consider이 동사가 되겠죠. what은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가 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to be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목적격 보호가 되겠네요. 자, 그 안에도 봐야겠네요. to be가 동사의 특성, their national identity는 보호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요, 다양성은요, 인식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로써요? 매력적이지 않은 특징으로써요. 만약에 현지인들이 그것을 인식한다라고 하면요, 뭐로써요? distortion으로써요. 왜곡으로써요. 자, 어떤 왜곡이죠? What they consider to be their national identity, 그들의 국가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다섯 번째까지가 본론에 대한 부분이었죠. 앞에 부연으로 연결되고 있었던 부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 역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뭡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결론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문장이 결론으로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가겠습니다. They might even discriminate against other ethnic groups, and they might fear that social conflict between different foreign nationalities are imported into their own neighborhood. they가 주어입니다. 그러면서 might discriminate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부사입니다. 자, against부터 시작해서요. other ethnic group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and 접속사입니다. they가 주어, might fear 동사가 되겠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그리고 나서 t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이렇게 목적어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안에 보시면 that은 접속사입니다. social complex가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 between부터 시작해서 nationalities까지가 이 complex를 설명해 줍니다. are import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죠. 수동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nto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에 해당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부사입니다.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들은요, 심지어 차별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누굴 차별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의 집단들을요. 그리고 그들은요, 두려워할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대절을 두려워하는 건데 대절 뭡니까? 다른 외국 국적들 간의 사회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요, are imported, 유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로요? 그들 인근으로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제 유형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어떻게 문제풀이 하는지 확실히 정리하셨죠? 중심 소재 파악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하지만 중심 소재 파악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더욱더 조심하셔야 될 거는 주제 파악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어떤 주제 힌트들이 있었는지 잘 기억해 놓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잉글리시의 제임스 츄였습니다. 감사합니다.